안녕하십니까. 영화호독 149회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한 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착 건너뛰었는데요. 기침이 나네. 근데 여러분들은 잘 이 코로나 정국 헤쳐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난지원금 받았어요? 아직 신청 못했어요. 안 하려고? 약쟁이 기부. 이야. 야. 제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네. 저는 그 신청권이 없습니다. 아니,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대리로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은 가족회의 그래요? 내에서 동등한 발언권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무 회의를 안 해봤는데 회의? 언제까지예요? 회의? 회의는 요번 주 말까지 회의 다 안 하면 안 된대. 아 진짜요? 옆집에서 신고해. 오후 감시자. 그럼 주말에 가족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걸로 거의 이제 확정적인 거죠?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 역시 사회 지도층 인사답게.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통 크게 거기다가 개인 돈 보태서 단위 땡땡땡으로 딱 끊어가지고 100만원 딱 맞게 진짜. 기부하신다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지원금. 네. 전 진작에 딱 지난 그쵸. 14일날 바로 오. 기다렸던 듯이 12시가 지나자마자 시작했어요. 저도 오. 12시가 딱 지나자마자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죠? 좋더라고. 저번에 그 경기도민하고 용인시가 10만원씩 줘서 20만원을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용인에서 써야 돼, 그거를. 그렇죠. 근데 내 용인에 주소지는 용인이지만 용인 갈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는 동생이 용인에서 정육점을 하길래 한우를 20만원어치 사갖고 왔지. 오늘 기사에 나왔던 그분이신가? 오늘 기사에 나왔거든요. 한우 플렉스 한다고. 근데 플렉스가 뜻이 뭐예요? 요즘 플렉스란 말 많이 쓰더라?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힙합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마구 돈지랄? 쓴다. 예. 돈질을 한다 할 때 플렉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아직도 못 먹고 냉장고에 있어, 아직도. 진공 포장해서 잘 숙성 중에 있죠. 거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동방어 형님이 잘 계신가요? 네. 옛날에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렇게 호되게 혼이 나셨다고. 그거랑 그 저도- 프린트 잉크랑 그 사건 때문에 냉동- 아직도 열받는데? 저는 냉동 소고기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해요. 이거 아직도 열받네. 그 프린터가 아직도 내 책상 옆에 아직도 있어서 볼 때마다 아직도 열받아.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네. 요번에 또 나를 60만원 줬잖아. 40만원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뭘 쓸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다 쓸 수 있는데. 다가 강아지 심장사상 숙력을 40만원어치 샀어요. 그 동물병원에 있는 거 내가 내 뒤에 온 손님이 그거 사러 왔는데 못 사고 가는 거야. 한정판 그래서 문 앞에, 이거 사재기인가? 내가. 그래서 외신에, 한국에서는 희한하게 코로나 전국에 동물의약품이 사재기가. 그래서 문 앞에서 이거 하나를 되팔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주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 좋습니다. 약쟁이 기부하시니까. 네. 뭐 했을 생각이죠? 저는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어디 맥도날드? 맥도날드 먹고, 꽈배기 사 먹고. 맥도날드랑 어디 그냥 보통은 근데 동네 생활비 가게에서, 쓰다 보면은 네. 차감되잖아요. 예, 따로 마음 먹고 쓰지 않던데요, 보통은. 아주 든든합니다. 아주. 네. 그런 가운데 저희가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영화 반쪽의 이야기라는 반쪽의 영화를 이야기.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Give it up next for Ellie Chu. 반쪽의 이야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고요. 감독은 앨리스 우라는 기존의 퀴어 영화 쉐이빙 페이스라는 영화를 한번 연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2004년도인데 16년 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은
중국계 여성 감독입니다. 이분도 레즈비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주연으로 레아 루이스라는 신인, 그 다음에 데니얼 디머라는 또 역시 신인, 그 다음에 알렉시스 레마이어라는 또 한 신인, 그런 배우들이 여기 출연하고요. 주연인 레아 루이스, 중국계 배우예요. 중국계 배우 레아 루이스의 아버지 역할로 예성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한국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배경은 현대 스코어하마시라는 가상의 마을이 있어요. 아무래도 어디 뭐 콜로라도 근처, 많이 시애틀 근처 어디 좀 엄청 깡촌 시골인가 봐요. 캐나다에 스코어마시라는 지명이 있긴 있는데 깡촌 지명인데 그거를 이게 좀 차용해 온 게 아닌가 라는 캐나다를 한번 가봤던 사람으로서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 그 깡촌 마을에 사는 엘리추라는 소녀의 성장담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엘리추는 아무래도 앨리스 우 감독의 자전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싶죠. 기침하지. 나중에 한번 진짜 기침하는 것만 소리 증폭시켜서 가는 거예요. 먼저 엘리추 고3입니다. 그죠? 5살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1.5세입니다. 아버지 엄마와 같이 왔죠. 엄마는 어린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와서. 아버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철도 관련, 전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철도 관련 엔지니어예요. 재원이죠. 미국에 와서 철도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엔지니어로 생활을 꾸릴 계획을 갖고 왔는데 언어의 장벽을 아버지가 넘질 못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박사학위고 뭐고 그냥 시골 마을 스코아마시의 역장을 시킨 거죠. 아무 기차도 쓰지 않는 그 시골 깜쪽 마을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신호등을 수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이 아버지는 삶의 어떤 의욕을 잃고 폐인이 되죠. 그래서 당시 8살이었던 엘리추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역에 나가서 하루에 2번 오는 기차를 위해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한 애늙은입니다. 엘리추. 그래서 엘리추네 집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전기도 곧 끊어질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난 상태죠. 이런 재난 상태에 있는 국민들을 이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전망을 제공해주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끔찍한 일이 스코아하마시에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과 연관이 있는 영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 엘리추는 그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는 맨날 집에서 페인처럼 영화만 보면서 지내요. 미국 영화 틀어놓고 어학을 연습한다는 뭐 그런 명분으로 계속 영화만 보고 있고, 엘리추가 일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 레포트를 대신 써주면서 $10, $20씩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죠. 이 가족의. 어떻게 보면 기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숙제를 다 해주는데 존재감 제로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은따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근데 문학과 인문학을 좋아하는 똑똑한 학생인 거죠. 그 다음에 폴 먼스키. 주인공 엘리추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이에요. 축구부, 그러니까 럭비부 2군 공격수입니다. 집에서는 전통 대대로 소세지 소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본인도 그 가업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킹카인 에스터에게 반했는데 그것을 고백하기로 마음먹고 편지를 쓰죠. 근데 문장력이나 이런 게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온 전교생의 그 장문 수업을 대필해주는 주인공인 엘리추에게 편지 초안을 가지고 가서 이걸 좀 멋있게 각색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통당 $50씩 주겠다 제안을 해요.
그래서 고 엘리추가 써준 편지를 아스터와 주고받으면서 좀 아스터를 꼬셔보려는 이런 계획을 꾸미는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시골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터, 이 동네 최고의 퀸카입니다. 퀸카.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고 약간 로다주 닮았어. 응? 로다주 닮았습니다. 수염만 거기다 붙여놔봐. 로다주야.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와서 온갖 아양을 떨고 친한 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환멸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자포자기를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의 어떤 액세서리화 돼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대해주지 않고 자신의 외모를 같이 다니면서 어떤 같은 부류로 여겨지게 하는 홍보물. 우리가 이만큼 예쁜 애들이야. 우리 이렇게 킹카 그룹이야 하는 홍보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는 신물이 나다 못해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주인공이에요. 기분일까? 너무 동떨어. 너무 동떨 네, 한 약간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 약간 엘리추 같은 좀 그런 건가요? 학교 다닐 때?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남녀공학이 아니어가지고. 동네에서도 아니, 동네도 뭐 그런 게 없죠. 학원. 학원이요? 공단. 시골 마을처럼 공단 마을. 공단. 아니, 거기 울산 하면 공단 아니에요. 그런 상태고, 이 동네에서 가장 예쁜 만큼, 이 동네 최고의 부유층 자제, 인싸, 킹카남, 티그의 여친입니다. 당연히 티그와 사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는 최고 이쁜 애니까 당연히 우리 동네 최고 킹카인 티그와 사귀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인식, 시선 이런 것들이 압박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폴 먼스키 2군 공격수 폴 먼스키로부터 편지를 받고 포자기했던 자신의 삶의 어떤 미묘한 파동 같은 게 생기는 걸 깨닫는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티그라는 이 동네 최고 부유층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이 동네 땅의 절반은 다 이 집 땅이래요. 근데 애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이에요. 멋내는 거 좋아하고 애 친구들끼리 진흙탕에다가 트럭 빠쳐놓고 거기서 막 빠져나오는 그런 놀이 하면서 머드킹 하고 이러면서 놀아요. 그냥 뭐 곧 나이 또래 애죠? 보통 그렇지 않아. 그 정도에 그렇게 하고 놀지 않나? 그런 아니 핸드폰을 쓰는 건 현대 같은데 나머지는 좀 현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캔 옆구리 뚫어서 원샷에 마시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놀아요. 그러면서 막 이거 봤냐고 이거 동영상 찍었냐고 이러고 그다음에 좀 왕자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추앙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만하지 뭐 이 동네에서 왕처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왕처럼 하니까 이 중에 그 나쁜 캐릭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엘리 추가 폴 먼스키의 편지를 대필해주면서 발생하는 자아찾기, 성장담 이 영화의 주된 내용 되겠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깔깔대면서 봤잖아. 제가요? 깔깔대면서 봤잖아. 소리가 다 들리는데요. 아 진짜요? 그러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깔깔대면서 봤고요. 아니, 별로 깔깔댈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고요. 아까 그때 티그가 마지막에 너 자꾸 내 주변에 맴도는 이유를 알 것 같아 하면서 헛다리 줍잖아요. 그때 좀 깔깔 깔깔 아니고 좀 실소를 터뜨려. 네, 그런 남자들 너무 많이 봐서 아주 신물이 나. 그러면서 아주 가스럽다는 웃음. 아니, 웃기잖아요. 그냥 그런 요소로 사람을, 그런 웃긴 장면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 그냥 그런 게 보여서.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그 되게 옛날 코미디 같이.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그냥 웃기라고 넣은 장면이니까 조금 웃겼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새로울 건 없더라고요.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완전 최악이야,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두 번 보고 싶다든지, 끝나고 나서 뭔가 마음에 뭐, 행복한 기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울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하나의 10대 성장담이구나. 요런 정도로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티그 약간 그 덜 떨어진 남자친구, 동네 킹카, 로 추앙받는 학생주사에서 얘는 잘 보면은 약간 톰 크루즈 얼굴이 좀 있어요. 처진 눈매며 보조개 이렇게 들어간 거 하며 오늘 왜 닮은 꼭 그림 누구를 찾기 자꾸 이런 거라도 넣어야지. 닮았다고. 이런 거라도 넣어야 됩니다. 할 얘기가 그 장기자랑할 때 머리에다가 이거 손수건 메고 락밴드 흉내내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톰 크루즈 닮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쁜 애들 몇 명 있네요. 막 왕따 시키는 애들, 추추 막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놀리는 애들. 그냥 뭐 그냥 평범한 난 범주에 있다고 봐. 그 정도면요? 고무줄 끊고 근데 가는 거 정도. 그 아닌가? 고무줄 끊는 정도면 괜찮은데 피아노 줄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망신주려고 그랬잖아요. 그건 조금 나쁘네요. 나쁘지 않았나. 나쁘네요. 네. 네, 그래서 비중이 없습니다. 어때요? 어땠어요, 이 영화? 저는 그냥 괜찮게 봤어요. 괜찮게 봤고. 괜찮은데 2.5점이요? 이거 어떻게 저 별점, 인플레 조정이 들어간 건가? 네. 요번 영화들은 좀 조정을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냥 성장담인데, 엘리추가 자아를 찾잖아요. 네. 자아가 자기의 성정체성을 찾는 얘기고, 엘리추는 원래 알고 있었지 않아요? 본인의 성 정체성은? 엘리추가요? 네. 이걸로 처음 알았을까요? 나는 처음 알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그 영화의 전체 내용이 그 자신의 반쪽, 그러니까 이 반쪽 이야기잖아요, 제목이. 나의 반쪽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배우자를 그러니까 찾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겉으로 드러난 내 겉모습 말고 내 내면의 나머지 반쪽, 겉이 나의 반쪽이면 내 안에 있는 또 나의 반쪽을 찾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저는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이 엘리추가 자신의 나머지 반쪽, 숨겨져 있던 반쪽의 모습을 찾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중인데 저기지만 영화의 말미에 이 학교의 퀸카인 에스터와 이 엘리추가 어디 그 동네에 그 자연 온천에 가서 멱을 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너무 좀 오랜만에 그런 거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그 물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장면에 그 영화에서는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장면 항상 스틸컷 그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스틸컷이 굉장히 이미지에 많이 보이는데 이 둘이 떠 있는데 배영의 자세로 떠 있으니까 네. 귀를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귀를 기준으로 위는 물 위로 나와 있고 그럼 수면 아래로 이제 귀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잠겨 있는데 수면에는 물 위로 나와 있는 얼굴이 또 반사돼서 앞통수도 얼굴이고 뒤통수도 얼굴인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 자기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찾는 사람의 어떤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그림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장 영화이면서 내용이 전개될 때 이게 관계가 미묘하게 섞이잖아요. 네. 이군 럭비 소년이랑 엘리추, 그 다음에 에스터, 이게 또 서로 이렇게 막 편지를 주고받고 막 하다가 서로 좋아지다가 또 요쪽으로 또 서로 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되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 전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너무 약간 느낌이 그 넷플릭스 전에 이 작가님이 정말 최고의 영화라고 찬사하셨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네, 그것처럼 막 뭔가 유치한 그런 게 나와요. 좀 갑자기 그렇죠. 네. 어디? 첫 번째는 피아노 줄을 끊어놨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그 남자애가 뭘 해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막 우레아 같은 박수를 받더니 막 친해지고 인싸가 싶고, 됐어, 네, 갑자기. 막 그렇게 막 되는 파티에 거야. 초대받고. 갑자기 손톱에 낀 자전거 기름도 멋있대. 그거랑 그다음에 약혼식인가 결혼식인가 그 장면에서 막 그
뻔한 막 관객에서 관객 중에 갑자기 누가 일어나가지고 막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 결혼 반대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 장면이 최고 그 명장면이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는데. 예배 중에 네. 청혼하던 장면 아니에요? 그냥 네. 일요 예배 같은 거에서 맞아요. 갑자기 청혼해가지고 난리예요. 그 장면 멋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막 저도 문지기님 의견이랑 비슷한 게 네. 중간엔 그래도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막 너무 식상하게 막 서로 일어나가지고 이 있습니다 보고 그쵸. 예, 거기서 이제 갑자기 앞에 했던 모든 그래도 좀 재미났던 요소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 면인데, 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최고 장면이라고 댓글을 어디요, 대체? 가차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젊으신 그러세요. 구정근 씨가 3.5점 주신 분인데, 제 생각에 이 영화에서 제일 멋진 부분은 마지막 교회 장면.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영화가 이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를 담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시골 마을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미국은 이 정도까지 보수적이지는 않지 않나. 이 정도까지 보수적입니다. 막 국회의사당에 총 들고 들어가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동네마다 보수적인 동네가 있고 하지만 젊은 애들은 유튜브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래도 인터넷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인터넷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메시지 주고받는 거예요? 다 그냥 문자예요, 문자? 아무튼 네. 그 정도로 네, 보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막 고등학생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청혼하고 그러고 졸업하고 나면 난 당연히 시집 가야지 어쩔 수 없지. 우리 집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시골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이겠지만 조금 현대적인 이미지랑은 그런 부분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중국의 감독이라서 그런 자기네 배경만- 중국 문화를 갖고 와서? 배경만 딱 바꿔가지고.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네. 정말 바리에이션이 넓은 나라예요. 바리에이션. 바리에이션.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인도적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운동 세력도 있는가 하면 왜 내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총을 갖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천사가 존재한다고 믿는 인구의 비율이 70%가 넘는데요, 미국이. 언제 가장 최근 조사는 아닌데 2000년대 이후에 한 조사에서 제가 본 거거든요. 천사가 실제로 존재해요. 아니 근데 천사가 존재하는 걸 믿느냐와 종교가 있냐고 묻는 거는 또 다른 느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 사망률이 OECD 1위 아니에요? 그래요. 영화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애플도 나오는 나라지만 야, 이씨 마스크 안 쓰고 다녀! 총 들고 막 시의회에 난입하는 사람도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어제 대도시 동부나 서부 해안의 이런 대도시는 의장이 발전돼 있고 깨어 있고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트럼프 당선된 거 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일부러 이런 동네를 설정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이 10대들이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0대들은 옛날에는 이제 유행이 있으면 한국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도 서울이랑 지방이랑 유행이 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매체가 통일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유행이 동일시되고 심지어 이제 세계적으로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10대들이 맨날 메시지 주고받고 이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 가야지. 우리 엄마 아빠 다 그렇게 하고 기대하고 계신 걸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거에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이 깡촌 마을을 가상의 깡촌 마을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뒀냐면 거의 반쯤 노망남 목사가 도시의 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청소년들 애들은 그 목사를 조금 이렇게 좀 조롱하면서 또 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꼬라지가 어떠냐면은, 애들 노는 거 보세요. 그 진흙탕에 트럭 받쳐서 그 진흙탕 빠져나오기만 하고, 뭐 이게 노는 거 꼬라지. 그리고 동네가 가도 산 있고 집 하나 있고, 가도 산 있고 집 하나 있고 이런 동네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이 영화 내에서 정합적인 합리성은 가지고 있다. 시간을 2020년도에 특정하지도 않았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 아이폰도 옛날 거 쓰더라고. 4쯤으로 쓰는 것 같아, 내 생각에. 4. 그 한 10년 전쯤? 하여튼,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의 꼬라지가 딱 굉장히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고, 그 안에서의 그 폐쇄성과 좀 보수성이 강하게 결집되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 폴 먼스키 같은 경우에도 전혀 나쁜 애 아니야. 그래서 좀 마음이 엄청 순수하고 애들이 그 엘리 추를 놀리면 막 가서 혼내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뭐 놀리고 그러냐고. 그냥 순수한 애인데 엘리 추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그건 죄악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아주 그 수구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외부에서의 어떤 새로운 유입이 없이 단절돼서 지내온 동네인 것으로 저는 뭐 그래서 나름 이해는 가거든요. 영화 내에서 말은 된다. 실제 미국이 그러냐 아닌 그러냐와는 다르게 나는 뭐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 영화의 그 관전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연 배우인 레아 루이스, 엘리 추 역의 레아 루이스 이 배우의 매력이 대단해요. 처음에 나는 이게 뭐 청학동 남자인가? 좀 청학동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저음에 굵고 허스키해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내레이션 장면 중간중간 나오고 대사도 나오지만,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 레아 루이스라는 이 동양계 배우, 중국계 배우의 그 매력이 뭐, 거의 이 영화의 한 반쯤을 차지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옷을 계속 추대하게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니는데, 그리고 자전거로 그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엄청 먼 길인 것 같은데, 항상 가방 한쪽 끝에 자전거 헬멧을 이렇게 매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거 봤을 때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농구하기 위해서 농구화 한 족을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던 과거의 그 느낌도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거기에다가 이 데니엘 디머라는 또 남자 배우는 여기 왓챠에 글랑 계신 어떤 분이 말하기를 대형견미가 뿜뿜이래요. 아닌데. 아니. 난 알겠는데 왜 그러는지. 알겠죠?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대형견미 뿜뿜. 이 데니엘 디머가 보여주는 그 좀 약간 순수한데 교양은 별로 없는, 지식으로서의 교양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그 순수하고 열정 많은 이렇게 있는 청년의 이미지가 굉장히 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빠뜨릴 수 없이 꼽는 것은 알렉시스 레마이어라는 이 배우, 에스터 역할로 나오는 이 배우가 근래에 봤던 그 신인 배우들 중에 거의 최고 미모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평은 나만 하는 걸로. 아니 뭐 하여튼 여자가 보기 어때요? 엄청 예쁘지 않아요? 네, 이쁘더라고요. 네. 약간 질투하네. 약간 질투하네. 아니, 이쁜데. 이쁜데? 아니, 이쁜데 왜 질투를 해요? 이쁜 거는 내 영역이 아닌데. 뭐 비슷한 게 있어야지 질투를 하지. 아니, 갑자기 이뻐요. 네, 또 얘기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요 배우들, 이 젊은 배우들, 이제 갓 20대를 넘긴 것만 같은 이런 젊은 배우들의 매력이, 특히 남자 주인공 데니엘 디머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아까 말한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서의 그 남자 배우. 걔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진짜요? 네. 저는 그 정도 매력이 아니어가지고 이 영화의 매력에 조금 반감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노아 센티네오보다 저는 얘가 훨씬, 그리고
이거는 뭐 연기를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우리가 말할 건 아닌데, 여기서 데니엘 디모의 그 캐릭터, 막 만나고 싶어서 엘리 추한테 편지 대필해달라 해서 엘리 추가 몇 번 보내줬는데, 엘리 추는 급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죠. 어떤 정서적 교감을 더 깊게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얘는 급해갖고 빨리 이제는 만나자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못 참아서 자기가 막 만나자고 문자 보내서 결국엔 데이트가 성사되잖아요. 거기서 얼어갖고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여자애가 하는 말을 끝마디만 한번 다시 따라하는 거. 그때 그 멍청이 같은 모습이라든지, 일단 마지막에 또 기차 따라올 때 아름답잖아요. 그거는 좀 네? 아름답잖아. 귀엽더라고요. 네. 애가 근데 남자애가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진 못했잖아요. 그냥 우정으로서는 다 저는 그 점은 마음에 들거든요. 그냥 둘이 그동안 쌓은 우정으로 뭐 서로 응원하고 막 기차도 따라가지고 그런 거는 참 보기 좋은데, 어쨌든 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애정 관계로서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현재까지는. 여기 좋아했다가 또 헛다리 짚어가지고 일로 또 했다가 막 하니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 말미에 엘리 추가 저기를 가잖아요. 대학으로 이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데, 그때 기차에서 헤어지면서 엘리 추가 나중 나온 폴에게 마지막 인사로, 폴의 언어로 마지막 인사를 하죠. 폴은 문장을 길게 못 써. 이모티콘을 조합해야만 문장을 쓸 수 있는 애야. 그런 거 질색하던 엘리 추가 이 마지막 인사로 이모티콘을 조합한 걸로 플랫폼에서 배웅 나온 폴에게 인사를 건네고, 울지 마라, 우리 헤어진다, 울지 마 하고 남자한테 해요. 남자가 안 울어. 그러니까는 워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울보, 울지 마 울보야 이렇게 가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워시 하고 기차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아서 창 너머로 소리는 안 들릴 테니까 입모양만 워시 입모양을 한단 말이에요. 왜 워시라는 단어를 썼을까? 워시는 울보라는 뜻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는 뭐 축축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왜 워시라고 했을까? 마지막 창문 안에서 뽀뽀 한번 해준 거예요, 입모양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그 워시의 입모양이 그 뽀뽀 모양하고 비슷하다니까? 괜히 보고 있었어. 그쵸? 워시 그 발음을 한 거야. 나 경청하느라고 너무 얼굴을 빨리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가 못 볼 걸 본 거 같아. 왜 하필이면 워시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냐 이거죠. 그거는 그 창 안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워시를 할 때 소리는 안 들리고 입모양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뽀뽀를 키스를 날리는 그런 입모양하고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석별에 다시 만날 거지만, 그리고 우정에 또 아니면 우정하고 사랑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감정을 담은 뽀뽀를 해준 거 아니겠느냐. 그냥 사랑받은 거죠. 이제 폴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게 반쪽이라는 게, 지금 엘리 추가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성애자의 그런 게 지금도 있는데, 동성애의 성향도 있고, 어쨌든 이게 반반. 그래서 반쪽. 그런 게 아닐까. 반반. 나는 반반.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 엘리 추라는 이 아웃사이더 여자애가 한 번도 누구랑 진정하게 그 마음을 터놓고 지내본 적이 없는데, 이 시골 깡촌 마을에서 친구도 없고. 근데 여기서 폴이라는 이 좀 덜 떨어진 남자의 연애 편지를 대필해주면서 처음에 이렇게 유명인의 문구를 하나 인용을 해서 편지를 대필해서 보내줬는데, 거기서
나도 그 사람 좋아해 라면서 들켜버렸어. 선수끼리구나 우리는 이 정도는 기본 교양은 이제 깔고 가는 선수끼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좀 승부욕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써 보내고 뭐 그런 주고받는 그런 편지의 합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깨달아 간다. 그러니까 이 소년을 코치해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하던 과정 중에 자기 자신이 배우고 깨우쳐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불우한 재난적 환경 안에서 그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여기서 모시고 살고 내가 이 시골 깡통 마을에서 뭐라도 해서 요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현실에서 순응하고 머물려고 했던 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레즈비언이 됐다, 누구랑 뭐 사랑이 연결됐다, 안 됐다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한 사람의 첫 날개짓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편지 같은 걸 주고받기 전에 아주 처음에 둘이 한번 마주쳐서 책을 떨어뜨렸나? 뭐 아무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좀 엘리 추가 에스터를 약간 마음에 들어하던 애하고 좀 눈이 이게 좀 뭐랄까 첫눈에 반한 것 같은 뭐 그런 표정 하죠. 네, 아니면 원래 조금 내심 좋아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프닝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합창반 때 이 네. 에스터가 노래하는 걸 엘리추가 저기서 계속 멍하니 쳐다보죠. 네, 그래서 원래 저는 그래서 원래 쟤를 좀 마음에 두고 있던 애여가지고 이번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이미 그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어. 그냥 짝사랑 정도? 살짝 짝사랑 정도? 하고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동경의 대상처럼 보다가 너무 예쁘니까, 학교에서 제일 예쁘니까, 그때는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상태지 않았어. 동경의 대상처럼 보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서로의 정서적 교감을 주고받다 보니까 편지로, 남자인 척 하면서 편지를 계속 써서 보내고, 거기서 또 화답이 오고 이거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볼 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 내면의 또 다른 모습, 겉모습의 반쪽인 내면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레즈비언이 되었겠죠. 마지막에요? 결국엔 레즈비언이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으로 네. 떠나는 걸로 끝나는데 대학에 가서 레즈비언으로 살겠죠? 그래서 앨리스 우 감독이 됐겠죠? 그랬겠죠?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니까. 어디서 찍었을까? 아마 캐나다에서 찍었을 것 같아요. 미국 북부 어딘가에서. 그 아름드리 침엽수들이 막 있는 거기서 이 여주인공 둘이 자동차를 몰고 온천으로 이렇게 가는 드라이브해가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노란색 아주 낡은 고물차가 그 외길 따라서 이렇게 숲길을 운전해서 가고 그 옆에 숲으로 사슴이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대단한 자연 경관이다. 풍경 같은 것도 아름답고요. 등장하는 배우들의 매력 또한 매우 볼만하고, 저는 여기서 보여주는 이거 하이틴 로맨스문이라기보다는 그 내면의 성장 혹은 발견을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 에스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둘이서 키스를 하는데 에스터는 그냥 이성의 자를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냥 느낌에는 그럴 것 같고 뭐 그런 거를 따지는 영화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그런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죠. 몇 등이냐,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누가 사귀고 어쩌고 그런 거 중요한데 저는 이성의 자로 남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는. 물론 그런 건 뭐 나한테 하게 되는 건 없지만.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 시기에는 다들 그럴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한때 철없던 시절에 뭐 치기다? 치기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잘 그때 뭐 결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닐까요? 결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뭐 앨리스 추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이 정도로 지나가는 거고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선택을 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에스터랑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얘기만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서로 이제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하는 내용이 일단 안 나오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알겠어요. 그런 거죠. 어쨌든 되게 서로 좋은 감정들을 나누었잖아요. 이 세 명이 여러 방향으로 좋은 감정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성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말이 안 되죠.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성적인 감정도 애인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감정. 남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애인 같은 네. 감정이 있고 친구와 같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쯤 되는 감정을 서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이 되고 나중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일지 남자일지는 그렇죠.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엘리추도 마찬가지. 물론 폴은 감정을 아닙니다. 봤을 때 폴은 아닙니다. 폴은 아니에요. 폴은 그래서 여자 좋아해. 폴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 좋은 감정이 뭐라고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정말 사랑과 우정 사이의 그 감정으로 좋아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랑이라고 사랑이죠? 그것도 네,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10대 때는 저희 맞습니다. 학교에 되게 그런 애들 많았거든요. 네. 나중에 보면 다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학교 때는 서로 막 좋아하고 이제 애인처럼 지내고 막 뽀뽀도 하고.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데서는 뭐 밖에서 안 보이지만 막 이렇게 스킨십 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대학 가고 오랜만에 만나면 다 애들이 남자친구 생겨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개인적인 혹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전에 그렇게 지냈던 거에 대해서 또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저랑 직접적으로 막 되게 친했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네.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때는 거의 그냥 이제 애인처럼 지내는 그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런 관계로 규정짓지 않아도 짝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른 여자인 친구를 짝사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사랑을 줄 곳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연예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한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연예인한테 간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다고 너네 애인이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비하할 수도 없는 게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 감정인 건데 그냥 그런 정도의 감정들을 다 고등학교 때는 다 가지고 그게 정말 열렬하게 좋아할 때거든요. 근데 또 다른 환경에 주어지면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또 생기더라고요. 다들. 그게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에스터가 약간 흔들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에스터도 동성애자인가? 뭐 이렇게 할 것도 없는 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를 내릴 필요가 눈치를 잡고. 또 재밌는 부분이 폴이 아침에 원래는 폴은 자기가 운전하는 그 트럭이 있었으니까 트럭을 타고 등하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 추에게 편지를 부탁한 이후부터는 그 등하굣길에 그 편지에 관한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엘리 추를 막 뛰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등하교를 매일매일 해요. 그러다 보니 체력이 증진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2군 공격수였던 저기가 나중에 15년 만에 학교 최초의 공식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주인공이 되죠. 얘도 결국 얻은 게 있는 거야. 성장하는 계기가 됐네요. 그런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영화에서 그냥 쓱 나오는데 너무 웃겨요, 그 장면이. 알고 보면은 제가 저래 아침마다 뛰어서 등 등교하더니 선수 실력이 좋아졌네. 네. 그 다음에 하나 또 어울리지 않게 그 한국식 야쿠르트를 또 먹는 거를 거기서 조금 오게티가 있어요. 엘리추가 야쿠르트 자판기에서 야쿠르트를 하나를 이렇게 받아서
인데 손이 없으니까 폴 네가 하나만 따서 좀 먹여줘 해서 어색하게 그 먹여주는 걸 받아먹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폴이 야쿠트를 딸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푹 눌러서 땄는데 눌러서 터트린 거죠. 카메라 앵글이 바뀌고 먹여줄 때는 껍데기를 벗겼어. 벗기는 형태로 깠어. 이거 명백한 이거는 좀 실수입니다. 그러네요. 뒤에 한 사람은 분리수거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뭐 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별점 몇 점 줬냐면 저는 한 3점 정도 준 것 같은데. 3.5 주셨더라고요. 그래? 저 3.5 정도 주셨다고 봅니다. 귀여운 영화에 되게 좀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이거 귀여운가? 귀엽지는 않죠. 아니 근데 귀여운 영화지 않아요? 귀여운 면은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좀 저는 무거운 영화 같아요. 무거운 영화 같아요. 그래요?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운 영화에 후한 점수를 주시는 걸로. 저는 뭐 이런 내면을 다루는 영화나 구조를 다루는 영화에 좀 더 좀 좋은 점수를 주는 구조주의자. 네, 구조주의자, 후기 구조주의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시간 44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끝! 네. 끝! Wish he could be.